이슈 나옵니다. 오늘은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올겨울 예상 밖의 한파, 거기다가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셰일가스 모멘텀 등으로 전기가스 업종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주인 한국전력 어제는 52주 최고가는 물론 시총 5위까지 올라서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좀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그리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차은정 기자와 김대복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기가스 업종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추가 상승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차은정 기자, 전기가스 업종의 주가 추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강추위 속에 이번 겨울 한파 수혜주로 부각된 전기가스주들이 동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주가는 닷새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에너지 산업 효율화 방안 논의 등을 통해 향후 이익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9일 이번 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가량 오른다는 발표에 따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는 작년 12월 이후 15% 이상 상승하며 3만 원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9년 원전 수주 이후 주가는 정부의 지나친 요금 규제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이 같은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스 관련 종목 주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반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며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형국이란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급등세는 아니지만 경기 방어적인 성향에 더해 내재 가치와 자산에 비해 저평가된 경우가 많은 데다 올 동절기 내내 강추위가 계속돼 실적 측면에서 한동안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5% 떨어져 고심이 크던 도시가스사의 경우 동절기 들어 추이가 계속되면서 판매 물량이 늘어나 연간 누계 실적이 목표치에는 모자라지만 전년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장 첫날인 2일부터 지난주까지 종가 기준을 비교해보면 이 같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9일 75,500원에 거래돼 2일 74,400원 종가보다 1.47% 올랐습니다. 또한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 등 가스기기 제조업체로는 유일한 상장사인 경동라비엔의 상승세는 가파른 모양새입니다. 2일 11,500원에 거래된 이후 9일 12,250원으로 6.52% 뛰어올랐습니다. SK도 비상장 자회사로 전체 지분의 94.1%를 보유하고 있는 SK E&S 가치 상승으로 수혜를 입는 종목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가스 관련주의 상승세는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2030.01에서 1991.81로 38.20포인트 0.98% 내려간 것과 비교되는 움직임입니다. 네, 지수가 밀리는 와중에도 관련주들의 흐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전기가스 업종 상승의 배경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 상승의 배경은 지금 이제 이 전기가스 업종에 편입되어 있는 어떤 종목들이 전력과 가스 업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스 업종들의 전기 요금 인상 그리고 셰일가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고, 서로 새로운 어떤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어떤 민영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봉상의 전기가스 업종들의 어떤 흐름들 보면 지난 12월 달에 삼각 수렴형의 흐름들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돌파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1월 달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재차 위로의 어떤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돌파형의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의 어떤 흐름들이 강력하게 뒤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어떤 기술적으로 보면 사이클적인 어떤 시장
흐름입니다. 지난 11월 16일 날부터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에서 강하게 돌아서는 어떤 모멘텀은 글로벌 시장의 경기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단기 낙폭 과대주의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1월 4일 날 단기 고점을 딱 형성하고 경기 민감주는 소재 섹터나 산업재 섹터들 모두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데 조선 섹터는 좀 제외됐지만 대부분 좀 다 조정 흐름을 가져가는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산업적인 어떤 사이클이 조금 주춤할 때 지금 현재 전기 가스 업종 같은 유틸리티 업종들이 강하게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보면 순환매 어떤 이런 사이클도 같이 맞물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저의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인데 다음 차트는 메이저의 수급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달 동안에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 외국인들은 이틀밖에 매도하지 않았고 국내 기관은 3일밖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를 가져왔다. 이 매수세의 원동력은 역시 이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어떤 이런 구간도 있고 기대치도 있지만 또 전기가스업 자체가 4분기에 대한 실적, 어닝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다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재료와 수급 거기다가 뭐 순환매까지 세 박자가 잘 갖춰져서 그동안 주가가 잘 갔던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그렇다면은 전기요금 인상 모멘텀이 도대체 어디까지 작용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과거에는 이런 재료가 노출되면은 또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로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네. 예. 일단 그 2011년도부터 그 전기요금 인상 내역을 보시면 2011년도 8월 달에 한전이 4.9% 올렸었고요. 또 그해 12월 달에 다시 4.5%, 또 작년 8월에 4.9%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14일 날 4%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기조가 지금은 올라가는 쪽인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단행된 4% 뭐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 수준의 에너지 단가 유지된다고 그러면 증권가에서도 이제 올해 연간 영업이 큰 폭으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금 인상 요인이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9.4%였던 점 감안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요금 인상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가스 대비로 저렴했던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에너지 소비가 왜곡됐던 점도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런 상황도 점차 좀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연간 이자 비용이 한전 같은 경우에 2조 7천억이나 된다고 그러고요. 또 설비 투자비가 한 16조 원인데 아직도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또 조만간에 이제 발전 설비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면 한전의 설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인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요. 뭐 이러한 점들은 한전 실적 개선세에 더 힘을 보탤 것으로 봅니다. 네, 결국 이번에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했었는데 셰일가스 모멘텀이 지난해부터 참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셰일가스 모멘텀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 모멘텀은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보는 이유는 뭐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그 천연가스의 어떤 가격들의 상승을 사실은 이제 셰일가스가 막아줄 거라고 보는데 전체 지금까지는 개발 비용이 부담이 돼서 개발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오면서부터 이 셰일가스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주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압 폐쇄식 방식에 어떤 의하면 현재 어떤 가스를 전체 천연가스의 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부는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가스의 어떤 시장의 어떤 비효율성 지금은 이제 가스 도입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가져와서 원가를 보존해 주는 어떤 방식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원가가 등락하는 데 따라서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이런 경쟁 체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셰일가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효율성은 분명히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겠고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흐름으로만 보더라도 현재는 정부가 이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밀고 간다면 지금 이 셰일가스의 문제는 북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가스의 어떤 그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에게 굉장히 수혜가 될 수가 있겠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강력하게 이쪽 시장을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금년도 계속 상승하는 어떤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증시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증시 속담에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자. 정부 정책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는 어떤 수혜주들은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어떤 흐름이고, 이 북미 쪽의 이 가스의 이 흐름이 중국,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온다면 그 가장 수혜는 아마 한국 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흐름 때문에 저는 뭐 2013년뿐만 아니라 2014년, 2015년 중기적인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거다. 이 셰일가스와 관련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쭉 이슈가 됐다가 좀 식어 들어가고 또 이슈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이 계속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1월 달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반기는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장에 한국가스공사의 일봉 차트도 준비해 오셨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 11월 달까지 거의 이제 4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더블 시세를 만들어 놓고 2개월간 쉬었습니다. 2개월간 쉰 다음에 1월 달부터 강력하게 돌아섰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 업종의 어떤 순환매 사이클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에 형성돼 있던 고점을 낮추는 하락 트렌드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장 흐름은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역배열 과정에서 다시 단기 정배열 과정으로 돌아서는 어떤 이런 과정이니까 일시에 급등해서 직전의 고점을 넘어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서 조정을 받으면서 21선의 기울기를 돌리는 시간이 만약에 가져진다면 이 흐름은 중기적인 추세도 상승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가 갈 것인가, 경기 방어주가 계속해서 갈 것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또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인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현정 기자, 이번 주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선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50원 선이 붕괴되면서 2011년 전 저점인 1,048.90원을 뚫고 내려갈 경우 추가 급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입니다. 시장에선 일단 외환 당국이 1,060원 사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만큼 1,050원 선이 쉽게 뚫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데다 외환 당국이 규제책 마련 등을 통해 1,050원 사수 의지를 강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급격한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흐름이 수출주들의 약세 전환과 업종별 순환매의 가속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연초 시장 흐름을 바꾸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장 방향성과 업종, 종목별 변동성에도 부담 요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6% 가까운 급락세를 보인 상황에서 최근 기술적 분석상 단기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기적인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 1,050원 선 전후에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흐름을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궁금한 게요.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민감도를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은 또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전기가스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지는 구조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외화 부채가 많고요. 또 이제 실제로 해외에서 재료를 갖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좀 내수로 팔기 때문에 거의 내수가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요. 환율이 떨어지면 좋아지는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전망 관련해서는 일단 한전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상으로는 2,553억 정도 4분기에 영업 적자 예상되고 있는데, KTB의 신지윤 연구원 같은 경우는 손실폭이 3,677억 정도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봤으면 적자 폭이요. 지난해보다는 축소가 되는 것인데, 네. 어쨌든 좀 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11월과 12월 달에 영광의 5, 6호기 가동 중단으로 원전 발전량이 9% 감소해서
영업이 깎아먹긴 했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석탄 도입 단가 하락 그리고 이제 원달러 하락 때문에 적자 폭이 작년보다는 축소가 됐을 것으로 봤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KTB의 신지훈 연구원은 이제 2조 6천억에서 3조 5천억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상 관련해서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 관련해서 목표가는 PBR 0.48배 수준인 38,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이제 한 종목 더 갖고 왔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지금 12월 달 판매량 나왔던데 보면 가스공사는 제 기억으로 10월, 11월, 12월이 전반적으로 다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도 양호할 것 같은데 KTB 쪽에서는 역시 4분기의 영업이익이 4,1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3.9% 정도 1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가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채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귀가 쫑긋 서실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올라갈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차은정 기자, 증권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겨울 내내 강추위가 계속돼 실적 측면에서 한동안 호조가 이어질 거란 분석에는 의견이 모아집니다. 일단 이들 종목이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 기인해서인데요. 다만 실적 호조가 이어지더라도 주가는 단기 조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파가 관련 기업의 호재인 것은 맞지만 앞으로의 상승 곡선이 주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범수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산업 효율화 방안을 최근 논의했는데 이는 이익 정상화를 가져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매수 추천했습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규제사업 영역의 감소로 인해 국내 천연가스 판매 수익의 점진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다소 부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유, 목표 주가는 65,5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가스공사에 대한 현대증권의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김대성 현대증권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LNG의 단가 하락과 판매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셰일가스를 포함한 비전통가스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 지역 LNG 도입 단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국내 LNG 수입 물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겁니다. 김대성 연구원은 천연가스 시장 변화의 최대 수혜는 국내 LNG 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가스공사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LNG 도입 단가가 하락하면 LNG 도입 단가와 도시가스 요금 간의 가격 괴리가 감소하게 되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없이도 미수금 발생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적정 주가로는 10만 1,500원을 제시한 그는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미수금 감소는 한국가스공사의 기업가치 산정의 할인 요소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미수금 소멸 과정을 통해 밸류에이션은 정상 가치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증권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 두 분께서 좀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 산정의 할인 요소가 소멸된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얘기 잘 안 들어오거든요. 좀 쉽게 말해서 어떠한 점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점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네요. 김대국 전문가님. 네, 일단 전반적인 전기가스 업종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최선호주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전기가스 업종이 아까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미수금 얘기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중기적인 모멘텀은 조정시 매수 관점이 맞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어떤 전기가스 업종의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 2007년도 전기가스 업종은 1486 단기 고점을 치고 나서 연속적인 하락 구도에 있었습니다. 2011년도 말부터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고 특히 지난 5월 달에 저점에서 6개월 동안 전기가스 업종이 상승하고 난 뒤에 11월 달에 저점을 찍었죠.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재차 2개월 상승하는 어떤 이런 흐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7년도와 2011년도에 고점을 잇는 하락 트렌드 라인을 중기, 장기 하락 트렌드 라인을 강하게 돌파했는 어떤 시장 흐름이니까 6개월 상승하고 나서 1개월
쉬고 다시 2개월 상승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게 되면 조정의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중기적인 어떤 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흐름은 N자형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일봉상의 흐름상으로 보면 1100라인 전후에서 아마 단기적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라인이라고 보면 조정시 그런 자리를 충분히 노려주는 것이 좋겠고 업종으로 볼 때는 여기서 N자형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직전의 고점인 1486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아서서 피보나치 수열로 보면 1550 정도까지 위로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뭐 선호주로서는 한전기술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쪽에 많은 어떤 그 에너지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어저께 강력하게 올라왔던 오히려 한전기술 쪽에 선호주를 가져왔습니다. 한전기술을 가져온 이유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입니다.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분적인 원자력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원자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쪽으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한전기술의 어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전기술이 지난해 이제 5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연속적인 하락을 가져왔고 그 자리가 이제 12만 원대부터 연속적인 하락을 가져왔는데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강력한 상승을 가져오면서 트렌드 라인을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간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조정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이제 8만 원 이하로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고 지난 5월 달에 기록했던 12만 원 전후까지 목표치를 좀 중기적으로 줬고 손절 라인은 7만 원 정도로 가져가는 어떤 매수 전략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한때는 일본 문제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올해 다시 또 조금씩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기대로 매수가는 8만 원, 목표가 12만 원까지 한전기술 말씀해 주셨고요. 해설위원님은 어떤 쪽이 좋아 보이세요? 일단 가스 쪽은 일단 원달러가 추세 하락이고요. 또 이제 실적 전망도 아까 앞서 밝힌 대로 좋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 확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금 인상이란 호재까지 겹쳐 있고 그래서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가스공사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그 석유화랑 가스 자주 개발률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 관련한 최대 수혜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13위의 경제 대국인데 GDP 기준으로요. 석유나 가스 등의 어떤 부전 자원은 거의 없는 자원 빈국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6%에 달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정부 쪽에서도 해외 자원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었고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가 이제 연초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자료인데 2007년도에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우리가 4.2%였었는데 이제 2010년도에 10.8%까지 두 자릿수로 올라왔고요. 2011년도에는 13.7% 그리고 작년이 20% 추정이 되고요. 이제 2020년이면 35%까지 이 석유랑 가스의 자주 개발률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월 달에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그 8월에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이 석유 가스 자주 개발 높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질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새 정부에서도 그 자원 확보의 내실을 더 다지자는 것이어서 아마 가스공사는 상당히 좀 주목받을 것 같고요. 또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 셰일가스 혁명과 관련해서도 뭐 정부에서 이미 작년 9월에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지식경제부 자료인데요. LNG선 도입선 다원화 또 가스 가격 안정화도 추진해 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가스공사는 주목받을 것이고요. 이제 미수금 관련한 얘기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보니까 그 미수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안 낸 돈을 그러니까 그 요금을 좀 이렇게 실제 비용보다 더 받아야 됐었는데 안 받고 쌓아놓은 그런 요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못 받은 돈이 우리가 요금 인상해서 더 내면 이제 미수금이 없어지는 구조는 희한한 구조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뭐 정부의 회사이다 보니까 나라 거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그게 향후에는 좀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과 그러니까 요금이 인상되면 서서히 없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슈는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적정 주가는 뭐 8만 원 이상 가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가스공사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이었던 87,400원이 앞에 있는데 네. 거길 갈 것 같고요. 신고가가 88,000원 이상인데 아마 그것도 연간으로는 좀 트라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 가장 좋게 보셨고 단기적인 목표가 87,400원까지 예상을 하셨네요.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늘 이 전기가스 업종 살펴보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만 살펴보게 돼서 아까 차은정 기자가 지적해준 것처럼 경동나비엔이나 SK 같은 종목들도 함께 좀 올랐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SK나 지금 이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나 BHI 이런 쪽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지금 이제 지수의 움직임하고 같이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유 전략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기가스 업종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